자, 강의를 하기 전에 잠시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토지 개발 강의와 특수경매 정규 강의를 매주 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이 그러니까 직접 오프라인으로 이 강의실에 오시는 분들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지금 그 강의실에 지금 한 5번, 6, 7번밖에 안 되는데 오시지 않고 전국에서 동영상으로 강의 신청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보면. 제가 쭉 하다 보니까 몇 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게 봤더니 뭐가 있냐면 수익 창출이라고 있죠. 수익 창출을 이렇게 눌렀더니 여기 보면 멤버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멤버십을 눌러서 제가 멤버십을 만들었더니 지금 4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를 받냐면 제가 지금 전 강의를 한 20분에서 15분에서 20분, 25분을 잘라서 그 제가 토지 개발 강의와 특수 경매 강의를 다 지금 잘라서 올려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160강에서 200강의가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일주일에 2개씩 이제 올리고 있는데 이걸 전부 다를 위해서 내가 이 멤버십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봤는데 이 멤버십으로 해서 등록하시는 분이 얼마를 내야 되냐면 3,99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4,000원으로 잡으면은 1년이면 얼마죠? 48,000원. 1년에 10년이면 얼마죠? 48만 원. 지금은 얼마 받죠? 54만 원 받죠. 교재까지. 근데 교재까지 빼놓고 나면 40만 원인데 이 같은 금액을 가지고 10년 동안을 강의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끔 하면은 제가 여기 강의장에 오지 않고도 멤버십을 가지고 그대로 해서 10년 동안을 계속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 그런 식으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멤버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봤더니 유튜브에서 이장 이종실 치시면은 제 유튜브가 나오거든요. 유튜브가 나오면 거기에 보면은 그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광고가 나오고 그 밑에 보게끔 되면 가입 신청하기가 나옵니다. 가입 신청하기에 보면 3,990원 나오면 누르고 결제를 뭘로 할 것이냐, 핸드폰으로 할 것이냐, 뭐 카드로 할 것이냐, 뭐 입력시켜라 하고 입력이 다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그분들이 이 멤버십으로 해서 강의를 듣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 자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연습해가고 지금 여기 노란 거 이게 핀 게 있죠. 쭉 이것이 전부 다 이 멤버십 회원들에게만 볼 수 있는 그런 예약이 되어 있는 강의를 제가 설정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개씩 계속해서 올라가고 또 앞으로도 뭐 이제 다음 달에 보면 농지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다음 달에 보면 소송경매도 투 강의를 하는데 지금은 그냥 2시간씩 강의를 하는 거를 이걸 보면 제목별로 자르다 보니까 이 2시간 강의하는 것이 15분에서부터 한 25분으로 잘리게끔 되면 한 10개에서 10몇 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보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올리려고 하고. 강의하시는 내용을 잘라가지고. 그렇죠. 강의하는 내용을 제목별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여기 지금 강의하는 거를 잘라서. 지금 제가 보면 몇 페이지 보시고 뭐다 하고 제목을 만들어 놓고 제가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의를 제목별로 해서 한 10분에서부터 20분 사이로 제목별로 자르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보면 좀 길어갖고 한 25분 정도 되는 것이 있고 짧은 거는 한 12분에서 15분 정도로 하는 게 있으면 그걸 잘라가지고 이제 100몇씩 강의로 만들어서 이제 계속 올리려고 하고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추천 물건 강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천 물건 강의도 제가 이렇게 잘라서 올리게끔 만들고 지금 1년에 120만 원 받는 거를 지금 1년에 5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지금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3,990원짜리가 이제 그 추천 물건 강의는 12,000원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12,000원짜리를 만들게 보면 1년 동안을 강의한다 해도 지금 10번이면 12만 원이고 12만 원에서 2번 더하면 2만 4천이 한 13만 4천 원 정도면 1년 동안 강의를 할 수 있게 들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바꿔가고 내년쯤에는 이 강의실을 없애고 이제 한 달이나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오프라인 강의를 정식으로 만나서 물어보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지금 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이 멤버십을 좀 많이 모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가입을 좀 해주시기 부탁하고 또 주변에 아시는 분들 있으면 이런 강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들어봐라. 제일 제가 좋게끔 판단하는 건 이거는 강의를 말을 듣지 말고 뜻을 들어갖고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수강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유튜브 없을 때 저한테다가 이제 앞에다가 내가 강의하게끔 되면 핸드폰을 놓고 녹화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녹화하십시오 그러거든요. 그 녹화하면 자기가 이렇게 녹화한 거를 잘라가지고 그 운전하고 가지 않습니까? 운전하고 갈 때 음악을 듣지 않고 제 강의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다 보니까 토지 개발이나 이런 거는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토지 개발 같은 경우는 법이 오늘을 위했다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뀐 거 한 번 들으려고 또 와서 강의 들을 필요는 없지 않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뀐 건 바뀐 거 있는 대로 그대로 제가 다시 몇 월 며칠부로 무슨 법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고 또 멤버십 강의를 통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좀 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이름 치고 이름 치면 이제 제 유튜브에 제 이름 강의한 게 뜨거든요. 뜨게끔 되면 이제 보면 구독을 누르면 이제 제가 강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강의가 나오게끔 되면 제일 먼저 그 광고부터 먼저 뜨는데 광고 건너뛰기 하고 나오게끔 되면 그 밑에 가입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럼 가입하기 누르게끔 되면 3,990원이 뜨고 거기에 카드 결제는 뭘로 한다 이런 것이 뜨게끔 되면 거기 가입하게끔 되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사실을 오늘 처음으로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제 들어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해갖고 지금 4명이 엊그제부터 해갖고 4명이 지금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광고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보고 이거 괜찮다 싶어 갖고 가입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4명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 멤버십에 강의 올린 건 한 4강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매주 2개씩 올라갑니다. 언제 올리냐면 1일날 하고 6일날 올리는 게 있고 3일날 하고 8일날 올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1일장 6일장 이렇게 해야지 5일마다 3일장 8일장 이렇게 했듯이 하나는 이 매월 1일 하고 6일날 올라가고 또 다른 과목은 3일날 하고 8일날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한 이달 말만 지나게끔 되면 한 10몇 개가 올라갈 거고 아마 연말 정도쯤 되면 한 100여 개 이상이 올라가고 또 새로운 법규 바뀌는 게 있고 뭐 있으면 계속해서 또 올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 두 과목 이거를 다 이제 오늘 두 과목도 제가 10분에서 15분씩 편집을 해갖고 다 올려서 이제 한 2개월, 3개월 후에 5일마다 예, 5일마다 한 번씩 올리는데 이제 2개로 나눠서 1일날, 6일날 올리는 게 있고 3일날, 8일날 올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주일에 2개씩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이면 8개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렇게 해서 가입 좀 해주시고
좀 이렇게 토지 개발이나 특수 경매에 그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한번 여기 이렇게 3,990원 내고 가입을 해보면 이렇게 좀 그 토지 개발이나 특수 경매에 유익한 강의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광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2013년대 636해고 강제경매로 나온 것이 있는데, 지목이 전후에서 쪼가리 땅에서 22평이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7,300에서 얼마까지 떨어졌죠? 2,30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떨어졌냐면, 자, 보십시오. 쪼가리 땅인데, 이 앞에 쪼가리 땅 있죠? 쪼가리 땅. 요 쪼가리 땅은 강제경매로 집어넣는 사람이 안 집어넣고, 요것만 그 사람 땅인 걸 알아갖고 경매를 집어넣은 건데, 사실은 요 쪼가리 땅이, 요 쪼가리 땅 주인의 사용성 낙을 받지 않으면 여기는 건축 인허가가 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언제 만나면, 여기서부터 평택시에서 이 도로를 넓히면서 여기 보면 쪼가리 땅이 남은 거 있죠? 이 자체도 평택시 땅이었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쪼가리 땅을 평택시에다 신청하면 불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사실은 불화를 받았더라고요. 불화를 받아서 이 사람은 여기에 집을 다 지을 수 있게끔 확보를 해놨는데, 강제 경매로 어떤 사람이 이것이 경매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자기 이름으로 돼 있던 거를 와이프 이름으로 바꿔놓고, 어떤 사람이 이걸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이 땅을 다시 팔고 빠져나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뭐 이렇게 해라는 뜻이 아니라, 국유지 쪼가리 땅은 그 옆에 사람에게 매도한다, 이렇게 이런 것이 돼 있으니까, 제가 진입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쪼가리 땅이 있는데 봤더니 국유지나 시유지더라 할 때는 언제든지 불화 신청을 해서 내 땅에 합쳐서 도로가 없는 땅을 도로에 붙어있는 땅으로 만들어라. 대부분이 이런 게 언제냐면은, 도로를 수용하기 위해서 땅을 다 수용을 했다가 도로를 다 만들고 나니까 쪼가리 땅이 남은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쪼가리 땅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쪼가리 땅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쪼가리 땅으로 만들어졌던 얘기는 도로를 만들고 쪼가리 땅이 났기 때문에, 원래 수용을 할 때는 행정재산, 수용을 해서 도로를 다 만들고 났더니 쪼가리 땅은 일반재산. 아까 제가 다 만들고 나면, 사용하고 나면 용도 폐지해야 된다 했으니까 용도 폐지하고 그거를 일반재산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불화를 받는 방법도 건축법상 도로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2013년도에 있는데, 여기도 보면 4,600까지 따진 거를 5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도 보면 앞에 뭐가 돼 있죠? 이렇게 쪼가리 땅이 돼 있죠. 이것도 뭐야? 이 쪼가리 땅 두 개가 다 뭐야? 건설교통부 땅이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신청한 건데, 저는 이걸 낙찰을 받았는데 아무도, 이게 맹지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올 줄 알고 사실 우리 수강생 보고 최저가로 쓰라고 그랬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이거 낙찰 받은 사람은 동네 사람인 것 같아요. 동네 사람이 그냥 농사를 지으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 옆에 있는 국유지 불화를 하는 걸 몰라서 아직도 맹지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한 조금 높게 써서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아갔는데, 지금 경매를 진행하고 제가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국유지 쪼가리 땅이 붙어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것도 보면 비슷한 경우인데 조금 다르죠. 목포시 양동이라는 곳에 이게 뭐야? 대지가 29.64평이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 보면 5천만 원짜리가 2,200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2,400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가운데 여기 땅이 있죠. 이게 뭐야? 이게 도로고 목포시 땅이에요. 근데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여기에 도로가 나면서 이 도로는 폐도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목은 도로로 돼 있고 주인은 목포시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쪽에서 도로가 나 있고 여기 폐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 보고 낙찰 받으라고 그랬죠. 낙찰 받고 그분한테다가 제가 목포에 가서 불화 신청해라 해서 불화를 받아가지고 이 전체를 하나의 토지로 만들어가지고 매도했던 사례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반드시 옆에 있는 쪼가리 땅뿐만 아니라 내 땅 가운데 지나간 폐도로 이런 것도 불화 신청하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달에 우리 그 파주인가 어디에 골프장에서 나오는 후문에 있는데 우리 땅 가운데에 이렇게 폐도로가 지나간 것이 있었죠. 국어. 근데 사실은 보면 우리 땅 가운데서 쓰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이걸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불화 신청하면은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추천을 했는데 그게 49%까지 떨어졌는데 아무도 낙찰을 받지 않아서 지금 34%까지 또 떨어졌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땅인데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그렇게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달에 제가 또 하나 충주인가에 보면은 땅이 이렇게 있고 맹지고 그 앞에 빌라를 지어놓고 그 빌라가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도로를 만들지 않고 자기 땅을 빌라로 만들어 놔갖고 현황 도로를 우리 땅으로 가는 거를 그 막아 놔갖고 그것도 지금 34%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졌는데 그거는 도로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은 도로를 쓸 수 없다. 그러니까 맹지다 했는데 오른쪽 옆에 보면 국어가 있고 국어에 제방도로가 있고 제방도로 있는데 보게끔 되면 한 1m쯤 되게끔 현재 도로를 만들어서 건너 쓰고 있는데 제가 그걸 낙찰을 받아서 그 앞에 다리를 한 8m 정도를 넓이를 한 6m 정도를 해서 다리만 나게끔 되면 그 2천 몇백 평이 전부 다 맹지에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 감정가의 34%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감정가의 80%까지 그러니까 맹지에서 해결만 하더라도 80까지 팔 수 있는데 제가 다리를 놓는다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 다리를 어떻게 놓습니까? 그 이제 그때 추천을 강의할 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토목 설계 사무실에 가서 여기 다리 놓겠다고 신청하면은 국유지 하천부지나 이 지방자치단체 거에 내가 다리를 놓는다 그러면 다리 놓게끔 해줍니다. 그거는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잡으십시오. 여기 이렇게 땅을 택지로 팔았죠. 근데 여기 보면 다리를 놨죠. 근데 여기가 경매로 나왔지 않습니까?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개인이 자기가 만들어 여기 뭐라고 했죠? 보면 이렇게 이 도로는 개인이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아무나 무단 출입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도로를 다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에 그렇게 일반인들이 다 쓸 수 있게끔 만들고 허가를 해주지 그냥은 안 해줍니다. 개인 땅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있죠? 국유지 하천에 다리를 놓은 거지 내 땅이 아니에요. 만들기를 내가 만드는 것이지 땅 주인은 뭐야?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만든 사람이 주인이라고 보다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게끔 이렇게 다리 놓은 게 있죠? 다리 놓은 게 보면 여기 이렇게 집이 있고 여기에 하천이 있는데 여기 다리를 놔가지고 집을 짓는다 이런 언제든지 국유지 하천부지 지방자치단체 하천 언제든지 내가 다리를 놔달라고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만들면 그거를 진입도로로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국어로 돼 있죠. 국어로 돼 있는데 여기 뭐야? 다리를 놔서 대지로 건물 진 겁니다. 자, 여기도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뭐야? 국유지지 않습니까? 국유지. 그러니까 여기 다리를 놓고 여기에 건축 허가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요 집이 있고 다리를 놨죠. 언제든지 국유지 하천부지에 다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아서. 근데
이렇게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높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가 녹강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2개 묻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좁은 경우에는 하나만 넣어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를 받고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놓든지 녹강을 붙든지 하는 거를 인허가를 받으면은 언제든지 그거를 연결시키게끔 되면 그거를 현황도로 인정하고 건축법상 도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 여기도 집이 하나 있고 여기 보면 국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국어가 있는 거, 여기 국어 있는 걸 다리를 놔서 언제든지 집을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농림지역인데 여기 뭐로 돼 있죠? 보면 여기 보면 여기는 도로로 돼 있고 여기는 국어로 돼 있죠. 이 국어로 돼 있는 걸 여기를 다리를 놓은 겁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다리를 놔서 이렇게 다리를 놔서 여기 보면 여기 국어가 되는데 여기 다리 놨죠. 이렇게 정식으로 다리를 놔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리를 놓아서 건축법상 도로가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나가 다리만 놓으면은 건축법상 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 다리를 놓는 거는 인허가 받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개 공사를 하는 거는 길이가 한 30m, 40m 가지 않습니까? 복개를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완전히 그 물이 복개 한 밑으로 흘러야 되는데, 만약에 경우에 장마철에 물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넘칠 수가 있죠. 그 넘쳐갖고 주변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는 담당자가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리는 제 경험에 의하면 99.9% 해줍니다. 근데 복개공사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이거는 복개공사 했을 때 나중에 물이 많이 내려오게끔 되면 이 물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복개공사는 안 해줄 수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복개공사를 해서 허가를 낸 적도 있다는 얘기예요. 집이 지어진 것이. 보면 여기 이렇게 대지돼 있고 대지가 돼 있고 여기 하나는 도로고 하나는 국어예요. 보면 여기 보면 뭐에 국유지 국어로 돼 있죠. 요거는 국유지 국어로 돼 있고 하나는 도로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항공사진을 보게끔 되면 다 포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리를 온 거 아니야? 복개공사를 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안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도 이 땅 주인은 어떻게 허가를 받아서 복개공사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복개공사를 해서 두 사람이 국어와 좁은 도로 다 만들어가지고 4m 도로를 만들어서 여기에 집을 지은 겁니다. 자, 마지막 215페이지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건축법의 도로, 현황도로, 땅 주인이 국가인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다음에 개인 땅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수로를 만들었고 포장을 한 경우, 이걸 갖고 얘기했는데, 1번은 건축법이 아니라 민법을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김사장님, 법을 내 편으로 만들면 돈을 버는 데는 아무 문제 없겠죠. 그럼 법을 어떻게 해야지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법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법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법은 아는 사람의 편이고, 판사님한테다가 이런 법이 여기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고 주장을 했을 때 판사님께서 보시고 그런 법이 있으니까 인정해 준다 했을 때 그 법이 내 편이 돼. 그 법이 내 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변호사들이 많은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은 법을 잘 아는 변호사한테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왜? 법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변호사들이 민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것은 아주 잘 아는데 제 경우에 의하면 건축법을 연구한 변호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땅을 가지고 내가 여기 누가 막았는데 이걸 해결하게끔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변호사든지 민법을 갖고 얘기를 하지 건축법 갖고 얘기하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근데 민법을 따지지 말고 건축법을 가지고 주장하게끔 되면 100% 이깁니다. 왜?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지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도로법엔 도로가 아니더라도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서는 사도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사도법은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도로대에 올라가 있는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도로를 이어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건축법에서는 사도로 본다. 사도법을 적용받는 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를 보지 않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주의토지 통행권 이렇게 있습니다. 주의토지 민법에 있는 겁니다. 민법 219조에 그 주의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로 개성할 수 있다. 자, 제가 이 민법을 가지고 주의토지 통행권을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현재는 도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다니고 있는 현황 등로는 있는데 땅 주인이 막았을 때에 거기에 의해서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하는 걸로만 알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잘 말씀드렸듯이 제가 회원 가입을 한다 그러면 제가 회원 가입에 강의를 올린다 그랬죠. 우리 수강생 한 분한테다가 제가 농지연금 받을 농지를 추천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5년이 지나서 농지연금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5년 지나고 난다면은 농지법이 바뀌어서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경운기락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걸로 바뀐 겁니다. 근데 사실 경운기 들어가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농지연금을 받으려고 하다가 와서 보고 경운기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에 여기 농지연금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예전서부터 사용하고 있던 경우가 아닙니다. 아닌데 농사를 지으러 들어가려면은 통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는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인정을 해서 통로를 내주십시오. 사실 주의토지 통행권의 권리를 갖고 소송을 했는데 판사님까지 다 현장에 와서 보시고 다른 사람에 있는 제일 도로로 만들어도 통로로 만들어도 불편이 가장 적은 쪽에를 2m를 도로로 내줘라 해서 다 됐고 아마 판결을 이제 얼마 있다가 한다고 했으니까 판결이 나고 나면 판결문이 나게끔 되면 최초로 농사를 지으러 들어가는 목적에 현황도로가 없었던 거를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판결받은 사례가 나올 거고 그걸 가지고 제가 또 언제 판례가 나오게끔 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여태까지 저로서는 주의토지 통행권은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내가 들어가게끔 주의토지 통행권 내달라는 건 인정이 안 됐고 옛날부터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옛날서부터 현황도로를 쓰고 있었는데
건축허가를 안 받았더라도 무허가락도 쓰고 있었다는 게 인정이 됐고 현황 정도가 있었을 때 주의 토지 토행권을 신청하게끔 되면은 그때 인정해줬던 것이 주의 토지 토행권으로만 알았었는데 이번에 그런 것도 농사를 지으러 들어가는 목적도 통행로가 없었던 거를 인정해 주는 걸 보고 내가 야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는구나 하고 그 판례가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 농지도 건물이 없더라도 주의 토지 토행권으로 건축법에 인정하는 4m는 아니더라도 농사를 지으러 들어갈 수 있는 통로 2m는 주의 토지 토행권으로 확보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제가 모든 것이 판결이 다 나고 결정이 다 되면 따로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집이 있죠. 이 집이 있는데 요 사람이 땅 주인인데 자기 땅이 여기 바깥으로 이렇게 조금 넘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 들어가는 땅 주인이 이 사람이 여기다가 뭘 했어요? 흙을 막았습니다. 여기 진입도로 보이는데 흙을 막아가지고 여기를 막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 땅 주인이 이 사람에게 하고 주의 토지 토행권 소송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사람이 이 건물 주인이 유튜브를 보고 전체가 이렇게 막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봤으면은 주의 토지 토행권으로 소송을 하지 않고 건축법상 도로는 이거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니까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 막지를 못한다고 저는 주장을 하면 막 그렇게 판결이 났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걸 모르니까 뭘 했냐면 민법에 있는 주의 토지 토행권으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제 얼마씩 돈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주인이 살고 있다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은 겁니다. 팔았을 때 공인중개사한테 다 얘기했고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때 뭐냐면 여기 주의 토지 토행권에 의해서 1년에 10몇만 원 주게끔 돼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거를 사도 그대로 10몇만 원 주고 있으면 이 도로는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으라고 해가지고 다른 공인중개사가 얘기해서 이거를 팔아서 다른 사람이 산 겁니다. 샀는데 이 땅 주인이 이 사람한테다가 다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주의 토지 토행권은 옛날 주인하고 했지 너하고 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네가 내 땅을 다시 사용한다 그러면 계약을 새로 하자. 만약에 계약을 새로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안 쓰는 거라고 막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다 보니까 이 땅 산 사람이 중개해준 공인중개사를 당신이 다 책임져 이랬나 봐.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유튜브를 보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내용을 좀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가르쳐 주는 게 이렇게 된 겁니다. 토지 임료 계약에 대한 안내. 이제 내용 증명 보낸 겁니다. 뭐라고? 상기 토지에 대한 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매매가 체결되었으나 임료 사항에 대한 계약 체결 요청이 없어 아래와 같이 연락드리오니 검토하시어 2010년 1일까지 분명한 회신을 바라며 답변이 없을 경우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기 토지의 부분을 소유자가 원상복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증명에 첨부된 서류 해갖고 서류에 보면 옛날에 그 판결을 받았는데 주의 토지권 소송한 사람하고 땅 주인하고 판결하고서 이렇게 했다는 거를 보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옛날 주인하고 한 것이지 너하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낸 겁니다. 제가 이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얘기했죠.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판결문 받은 것은 땅 주인과 땅 주인 간의 관계지 개인과 개인 관계는 아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어떤 회사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서 다 썼는데 대표이사 바꿨으면 계약서 다시 써야 돼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개인과 개인대가 아니라 이쪽 땅 주인이 이쪽 땅을 사용하는데 허락을 한 것이지 개인대 계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 땅에 대한 주의 토지 통권을 한번 허락을 받았으면 그대로 가는 건 맞고, 예를 들어서 땅값이 올라갔다고 가정하십시다. 올라갔을 때는 여기 보게끔 되면 자기 마음대로 임료 사용료 얼마 있죠? 35만 원 얘기했죠.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에서 판사님이 결정 내려주는 가격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잘 설명하고 이거는 이대로 갈 수 없으니까 소송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 판결을 갖고 그대로 옛날에 했던 대로 15만 원 그대로 주면 되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했더니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그대로 진행이 된 거죠. 왜? 어떤 사람이든지 저한테 뭘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답변해 주죠. 답변을 해줬는데 나한테 답변해 준 걸 갖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해결됐겠네요. 아무 안 하지. 만약 내가 얘기한 대로 해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연락이 와요. 가르쳐 주신 대로 했는데도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다시 연락이 옵니다. 이것도 유튜브를 보시고 저한테 이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중개를 했는데 너무 코너로 몰리다 보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저한테다가 유권 해석을 물어봤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더니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판결을 받은 사람한테도 그 내용 증명 보는 사람한테 설명을 했고 그 사람도 다른 곳에 가서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다 가서 물어봐라 하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건 수 없겠구나 이렇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언제 해야 되나 하면은 건축물 관리자로서 무허가로 다른 사람 썼을 때는 건축법 갖고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주의 토지 통행권 갖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건물이 정식으로 지어져 있을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걸 갖고 주장을 해야지 되는 것이 주의 토지 통행권 가지고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법을 누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내 편으로. 내가 판사님한테다가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져주라고 얘기해. 건축법에 의해서 이미 상수락을 받았고 사도개설 허가로 받은 거로 본다 했으니까 지목을 도로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뒀다고 하고 개인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땅으로 봐야 되고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것은 돈을 받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지 않느냐 하고 내가 판사님한테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똑같은 걸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하나는 민법에 의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 갖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건축법에서 이거는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냐고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개를. 그러면 판사님은 그 사람이 얘기한 내용 갖고 판결하는 것이지 너 왜 이걸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소송을 하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상 사도를 가지고 한 걸로 소송을 하지 이렇게 가르쳐주는 판사님은 없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법을 내가 알고 주장을 해야지 그 법이 내 편이 되고 나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2013년 타경 2039 도로를 막지는 않았으나 이것도 3억 7,600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1억 3,400까지 떨어졌죠. 1억 3,4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노란 색깔로 칠한 것이 이게 뭐예요? 현황도로죠. 지적법상 도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황도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법상 도로가 없기 때문에 여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사님은 어디 나오면은 그 용인에 외대 앞에서 한 1km 떨어진 곳이에요.
그 때문에 위치도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 3억 7천짜리가 1억 4천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거의 실질 거래 가격이 2억이나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왜? 지적법상 도로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경매로 나왔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죠? 정식으로 건축 허가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부터 보는 겁니다.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면 이 현황도로가 무슨 도로예요? 건축법에 의한 사도예요. 사도 맞거나 돈을 받을 수 없다. 쥐 토지 토양 갖고 주장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감정평가사가 찍은 사진이고 이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현황도 이렇게 찍었죠. 근데 제가 이걸 가봤더니 이렇게 뭐야? 밭을 일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게 밭을 심었죠. 땅 주인이. 그래 놓고 여기 뭐야? 이거는 도로가 아니다. 개인 땅이다. 근데 이거는 민법에 의하면 개인 땅이에요. 건축법에 의하면 사도예요. 그러면 건축법에 의한 사도인데 건축법에 사도라는 거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여기 정식으로 건축물 관장이 있죠. 이 땅에 건축물 관장이 있을 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뭘 보십시오? 건축법을 보십시오.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어떤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 허가를 군수, 구청장, 시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는 다음의 경우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전용 허가 받은 거, 개발행 허가 받은 거,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거 이런 거 다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건축법에 나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도로를 갖고 주장하는 것은 민법만 가지고 변호사들이 민법만 안다 보니까 민법만 가지고 주장을 할 줄 알지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건축 허가를 받은 도로는 사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걸 갖고 주장할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런 주장을 못하고 뭘로 해야 돼? 돈으로 떼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달에 얼마 내라고? 3,990원. 그러면 이런 내용도 저런 내용도 실전 사례도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물론 3,990원 갖고 다 되는 건 아니죠. 뭐? 무슨 그건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아니 1년 동안 이제 받으면 4만 얼마가 되지? 4만 8천 원 되는 거죠. 1년에 담으면 한 1년 동안을 보면 1년 동안을 보면 4만 8천 원 되는 건데 이제 보면 한 달에 15,000원. 아니 다시 말하면 1억짜리 약도 있고 1,000원짜리 약도 있죠. 근데 1억짜리 약이 필요한 사람은 5천만 원만 주면 싼 거야. 근데 1억짜리 약을 3천만 그러니까 1,000만 원에 준다고 해도 필요가 없는 사람은 비싼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런 한 가지를 비해서 싸다 비싸다 하면 안 되고. 아니 이거를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3,990원 변호사를 앞세워서 오히려 너무 싸면 교수님 알로 봅니다. 너무 값이 싸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자들이 조금 비싸게 받아야 아이고 이게 뭐 진짜 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로 보면 못하고 위로 보면 못해요. 제가 뭐 얼마나 뭐 더 살겠다고 그거 더 받아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러겠다고 너무 보면은 싸게 하면 하여튼 값어치 없이 본다니까요. 내용은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되는데 그것은 이런 법이 있다는 걸 알고 주장을 했을 때에 그 법이 내 편이 되는 것이 그런 법 자체가 있다는 걸 모르게끔 됐을 때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법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 인허가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야? 도로인데 도로뿐만 아니라 배수로까지 그 다음에 개발하기까지 이런 여건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하나로 돼 있지 않잖아요.
지목도 그렇고 땅 주인도 그렇고 현황도 그렇고 법도 여러 개고 하다 보니까 OX 논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를 가지고 건축법상 도로로 주장하려고 할 때 어떤 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나한테 유리하겠는가를 찾아가서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하고 상대편에 설명을 하고 상대편이 내 말이 이해가 가지 않으면 할 수 없이 판사님한테 판결을 내주십시오 하고 간데 판사님한테 갈 때도 요 법에 요런 법에서 요렇게 되지 않느냐를 내가 정확히 찝어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법이 있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지만은 이런 법을 이렇게 주장해야 된다는 건 역시 전문가가 잘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내가 직접으로 소송을 하지 않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제가 변호사한테만 가르쳐주고 이 변호사한테다가 이런 방법에 이렇게 소장을 내주십시오. 그럼 변호사가 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되겠네요. 해갖고 소장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그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맞아 역시 전문가가 소장을 내는 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때문에 나 홀로 소송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금액이 조금 클 때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맡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음 주에는 농지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회원 가입에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